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지금 아침 7시 20분인데요. 저는 안성에 있는 작은 하천보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낚시를 했었던 곳인데, 지난주에 음성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옥수수 낚시를 충분히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출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충 낚시 준비는 다 했습니다. 낚싯대는 3.2칸을 지금 편성을 했고요. 3.2칸이면 지금 보이는 건너편 부들까지 찌가 거의 다 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칸수가 3.2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곳에서 옥수수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는 길에 지렁이를 좀 샀어야 되는데 지렁이 살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오늘은 그냥 옥수수 한 종류로만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자. 붕어 낚시 할 때 옥수수 미끼는 그냥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옥수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동원 또는 뭐 오뚜기 같은 옥수수를 쓰는데 거의 뭐 OEM 생산이어서 옥수수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원산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미국산이 약간 더 무른 것 같고 태국산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한번 보시는 재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캔을 따면 먼저 미끼로 쓸 옥수수들은 따로 조금 골라 놓습니다. 사실 옥수수 소모량이 그렇게 미끼로 쓰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대에 대물 낚시 하는 경우는 옥수수 몇 알로 하룻밤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적당량 골라 놓고 나머지는 밑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미끼로 쓰는 옥수수는 대체로 옥수수 알갱이가 가급적 온전한 모양으로 있는 옥수수를 골라 놓으시면 됩니다. 옥수수 낚시를 할 때 옥수수는 집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끔씩 찌 주변에 옥수수를 좀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옥수수 미끼로 낚시하는 영상을 올렸더니 몇 분께서 미끼로 옥수수를 쓰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제가 늘 만나는 분들은 워낙 옥수수 미끼를 당연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래도 옥수수 미끼를 잘 먹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옥수수 낚시를 하는 것을 좀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8시가 되면서 포인트에 햇살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낚시를 한 7시 반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0분 정도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뭔가 아주 미세하게 건드리는 건 있는데 저거는 아마 이제 잡아드릴 것이고요. 아마 붕어가, 미끼를 먹을 만한 붕어가 현재 포인트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조금 더 이제 기다리면서 낚시 진행을 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몇 미리 올라왔다 내려갔는데요. 옥수수 미끼는 어떤 곳에서 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물성 미끼를 쓸 수 없는 곳입니다. 동물성 미끼라고 하면 새우, 참붕어, 지렁이 같은 미끼들인데요. 이런 미끼들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베스, 블루길 같은 어종들이 있어서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자개 같은 잡어들이 많은 곳에서도 동물성 미끼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성 미끼를 쓸 수 없는 곳에서는 옥수수를 쓰면 좋은데, 동물성 미끼를 쓸 수 없는 곳에서 떡밥을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글루텐이나
뭐 떡밥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곳에서 또 잡어가 있기도 합니다. 동물성 미끼를 쓸 수 없는데 잡어까지 있으면 이제 떡밥 미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선택지로 쓸 수 있는 게 옥수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잔씨알 붕어들이 많은 곳입니다. 워낙 작은 붕어들이 많아서 동물성 미끼나 아니면 떡밥 같은 종류들이 들어가면 미끼 훼손이 돼서 큰 씨알 붕어를 낚을 수 없을 때, 그런 곳에서도 옥수수 미끼를 사용을 하면 씨알을 좀 선별을 해서 옥수수 미끼에는 최소 한 뭐 6치급 이상 붕어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동물성 미끼를 쓸 수 없는 곳, 잡어가 많아서 떡밥류를 또 쓸 수 없는 곳, 그리고 잔씨알이 많아서 미끼 유지가 힘든 곳, 이런 곳에서는 옥수수 미끼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올라왔다 내려가고 하는데, 이곳은 잡어도 있고 그리고 잔씨알 붕어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드리는 것들은 잡어 아니면 잔씨알 붕어들이 옥수수를 먹지는 못하고 건드리고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렁이나 뭐 글루텐 같은 미끼들을 사용을 해보면 분명히 이곳에서 잔씨알 붕어들을 낚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심심해서 지렁이 잠깐 써보니까 뭐 잔씨알 붕어들이 찌는 잘 올려줍니다. 오늘은 하여튼 옥수수 낚시로만 한번 밀어붙여 봅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아우. 첫 번째 입질에 아주 뭐 멋진 붕어가 나옵니다. 여기 붕어는 체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길쭉합니다. 전형적인 토종붕어. 등은 까맣고 배 쪽으로 갈수록 노란 아주 좋은 붕어입니다. 어쩌면 금방 그 낚시가 이루어진 패턴이 옥수수 낚시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기는 하지만 아주 점잖은 입질, 그리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큰 씨알 붕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찌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잡어나 아니면 작은 붕어들이 와서 건드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씨알을 선별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별, 그러니까 골라준다는 얘기죠. 작은 씨알들은 옥수수를 한 입에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붕어들은 살살살 뭐 갉아먹든지 아니면 뭐 물고 좌우로 흔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씨알 붕어가 오면 입 안에 넣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찌가 올라오게 되고 붕어가 낚이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수수 낚시를 하면서 집어를 위해서 이제 밑밥을 줍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좀 뿌려주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드는 의문인데 붕어가 이 밑밥만 먹고 내 미끼는 안 먹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수족관에 들어있는 붕어에게 옥수수를 이렇게 주면 금방 먹어치웁니다. 이 옥수수를. 그래서 여기다가 그 찌 주변에다가 뭐 한두 시간에 주걱으로 한 주걱, 두 주걱 이렇게 뿌려줘야 붕어 한두 마리 들어오면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끼가 들어가면 미끼를 먹기 때문에 물론 뭐 붕어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끼가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좀 큰 씨알 붕어들 같은 경우는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뿌려주고서 내 미끼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마시고 통상적으로 낚시꾼들이 동의하는 것이 뭐 1시간 내지 2시간에
주걱으로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러면 뭐 한 20에서 한 40알 사이 정도를 뿌려주게 됩니다. 옥수수 낚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이라면 미끼 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낚시하러 가시는 길에 뭐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서울서 여기까지 거의 100km를 왔는데, 오는 동안 지렁이를 한 통 사려고 했는데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낚시점들 들러봐도 문을 아침 일찍 열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이런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가시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뭐 새우나 지렁이 같은 경우는 낚시하러 갈 때 바로 구매하지 않으면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뭐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되지만 잘못하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뭐 한 3캔 정도 미리 사서 넣어놓으면 보관하기가 쉽죠. 그리고 또 사용하다가 남은 옥수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작은 물병, 페트병 같은 곳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쉽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값이 저렴합니다. 지금 제가 산 거는 마트에서 990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아마 쓰자고 들면 몇 번을 써도 될 양입니다. 저 같은 경우 뭐 낚싯대 하나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물론 옥수수 중에는 좀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1,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경우는 최소 2,000원 정도 한 가게 2,000원은 줘야 되죠. 그런데 비하면 굉장히 미끼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으로는 깨끗합니다. 실제로 뭐 이제 지렁이를 만지면 손에 흙이 묻고 떡밥을 만지면 묻어나죠. 그리고 뭐 새우나 참붕어 같은 걸 쓰면 손에 약간 비릿한 냄새들이 남습니다. 근데 옥수수 미끼는 사실 그런 것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옥수수 미끼가 갖는 단점이라고 하면 안 먹는 곳에서는 절대 안 먹습니다. 저 미끼가 안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글쎄 이게 뭐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해안가에 있는 수로 같은 곳들에서는 옥수수 낚시가 잘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수지는 또 잘 먹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해안가에 있는 수로들 이런 곳들에서는 옥수수 낚시가 잘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뭐 그런 곳이라도 옥수수 낚시를 자주 하는 곳은 옥수수를 잘 먹습니다. 그런 이제 뭐 붕어들이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곡물들에 익숙해진 곳들은 옥수수를 잘 먹습니다. 옥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물가에 뽕나무가 있으면 그 뽕나무 밑에는 오디를 갖고 낚시를 해도 오디도 잘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경험상으로는 해안가에 있는 수로들에서는 옥수수로 크게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붕어가 옥수수 안 먹는 곳은 정말 야속할 정도로 안 먹는다는 것이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심심할 수 있습니다. 낚시가 뭐 그렇게 잦은 입질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요. 네, 차에 잠깐 갔다 왔더니 지금 붕어가 물고 있었습니다. 마름에 감았는데 나옵니다. 아침 식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차에 가서 준비하고, 사실 오늘은 좀
밥을 불을 떼서 해 먹어 보려고 했는데 자리 비운 사이에 이건 8시구나. 멋진 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붕어 보시면 미끼를 목구멍 깊숙이 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가 않고 목구멍 깊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옥수수 낚시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미끼를 좀 깊이 먹죠. 목구멍 깊숙이 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낚시계의 원로 이제 낚시인이신 그 평산 송귀섭 선생께서는 붕어는 이빨이 퇴화돼서 목구멍 속에, 즉 인후 부분에 이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인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옥수수 미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이 단단합니다, 옥수수가. 그래서 목구멍 깊이 넣어서 인후치로 씹어서, 실제로 옥수수를 붕어들이 통째로 삼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옥수수들을 관찰을 해보면 옥수수를 입에 넣어서 오물거리다가 껍데기는 다 뱉어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표피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목구멍 깊이 넣어서 인후치로 씹으면서 움직일 때 입질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는 좀 깊숙이 삼키게 되죠. 그리고 또 옥수수뿐만 아니라 새우나 참붕어 같은 미끼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새우를 물고 머리 쪽을 목구멍 깊이 넣어서 꺼내보면 그 머리 쪽이 흐물흐물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그 인후치로 씹고 있는 사이에 바늘이 입에 걸려서 입질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좀 단단한 미끼, 고형 미끼, 이런 경우는 목구멍 속에 깊숙이 넣어서 씹어서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붕어들이 이물감을 느끼면 뱉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 미끼나 새우, 참붕어 같은 조금 형태가 있는 고형 미끼를 쓸 때는 목줄을 좀 길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돌의 충격이 바로 바늘로, 미끼로 전달되지 않도록 좀 길게 완충을 해주면 깊숙이 넣고 이걸 오물거리는 과정에서 바늘 걸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옥수수 낚시는 목줄을 조금 길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해서 미니 우드 스토브에다가 이제 불을 떼서 밥을 좀 해 먹어 볼까? 식사 준비를 해 볼까 해서 저 뒤에 산에 가서 나무를 좀 주스러 갔다 왔습니다. 그 사이에 붕어가 입질을 해서 이끌림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으면 금방 그 붕어 못 낚았을 수도 있고, 꼼지락거릴 때 챔질해서 허챔질이 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연달아서 굉장히 씨알 좋은 붕어 2마리 낚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제 9시인데요. 준비를 해서 아침 식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갑니다. 오!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 녀석 옥수수를 먹다 말고 올라왔습니다. 홀쭉해서 그렇지 그래도 한 6치는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옥수수를 좀 큰 걸 골라서 끼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가끔 찌가 올라오는데도 그럼 또 다시 떨어집니다. 이걸로 봐서는 조금 잔씨알 붕어들인 것 같으네요. 옥수수 낚시를 할 때 옥수수를 바늘에 끼는 것은 크게 뭐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가로로 그냥 이렇게 관통해서 끼우는 방법이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바늘이 좀 클 때 뭐 옥수수를 2알을 끼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이고요. 옥수수 내림 낚시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바늘을 숨겨서 또 끼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쪽에서 안으로 넣어서 옆으로 빼거나 아니면 아예 안쪽으로 숨기거나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늘을 좀 작게 쓸 때, 즉 뭐 옥내림 낚시, 또 저처럼 이렇게 긴목줄 채비로 낚시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늘에 옥수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채비는 제가 늘 뭐 얘기하는 가변채비인데요. 봉돌을 위에 본봉돌이 있고 나눔 봉돌, 그리고 사이에 이제 움직이는 도래가 하나 있는데, 이곳에 지금 목줄은 약 20cm 정도 길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할채비 긴목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침 식사를 그 나무 스토브, 우드 스토브에다가 해서 먹었는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상에서는 모든 게 바삐 돌아가지 않습니까? 효율성 중심으로 하고, 예, 우드 스토브는 비효율적입니다. 그 근처 산에 가서 나무 주워 와야 되고, 뭐 또 톱질해서 잘라야 되고, 또 이 불 피우는 게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불 붙여야 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재료를 집에서 가져온 걸로 이제 이렇게 다듬어서 또 해야 되고, 비효율적이죠. 뭐 그렇다고 특별히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늘 빨리만 돌아가니까 조금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또 이런 것들은 그 자연에서 얻는 것들이다 보니까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자연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뭐 나무가 다 타고 나서 재나 이런 것들 뭐 얼마든지 자연에 돌아가서 거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식재료, 감자 껍데기 이런 것들도 자연에서 자연분해가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또 부탄 가스통이 나오고, 낚시터에 가면 사실 가스통 굉장히 많습니다. 버리고 가는 분들 생각은 이거 다 주워가면 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놓고 가시죠. 다른 쓰레기들은 가져가면서도 부탄가스하고 소주병 놓고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 생각에는 그게 돈 되는 것 같으면 본인이 가서 가지고 가서 팔면 되지 않습니까? 남이 뭐 가져가게 거기다 놓고 갈 게 아니고. 글쎄요, 아무튼 뭐 저라도 좀 덜 버려보려고 합니다. 이거저거 타다 보니까 밑밥 준 지가 한 3시간 지났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뭐 잘생긴 토종봉입니다.
올라오겠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 입질을 하더니 7치 정도 되는 붕어네요. 옥수수 낚시 하면서 입질이 없으면 옥수수를 거의 뭐 하루 종일 놔둬도 손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리 입질이 없어서 최소한 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더 자주 확인합니다. 낚싯대가 이제 뭐 하나니까 지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잠깐 입질이 있다가 멈췄을 때 그때도 확인을 하고는 합니다. 네, 지금 오후 1시입니다. 제가 아침 7시 반에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낚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 포인트에 낚시를 하시려고 한 분이 오셨는데, 사실 지금 요 지역이 이 포인트 말고는 다른 곳에 낚시할 만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와서 제가 갖고 있었던 호기심도 충분히 해결했고, 또 그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옥수수 낚시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들도 충분히 전달한 것 같아서 다른 분에게 이 자리는 양보를 하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안성천 쪽으로 가서 안성천에 그 낚시할 만한 곳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